가난을 부르는 9가지 소비 습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월 초에는 이번엔 꼭 아껴 써야지 다짐을 했는데 달력이 절반도 넘어가기 전에 카드 내역이 많아진 걸 보며 한숨을 내신 적 말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쓴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려 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피땀 흘려벌 땐 그 가치가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쓰고 나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진 뒤에야 아, 이건 안 사도 될 걸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잘못된 소비 습관이 쌓이면 삶의 여유는 금세 사라집니다. 일을 할 때는 돈이 부족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되지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조금씩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부인데 한번 흐트러진 소비 습관은 그대로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꼭 필요한 두세 가지를 사러 갔다가 카트가 금세 가득 찬 경험. 계산대에서 카드 긁으며 속으로 오늘도 또 넘쳤구나 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홈쇼핑에서 진행자의 달콤한 멘트에 이끌려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 버튼을 눌러본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은 뿌듯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물건은 구석에 방치되고 마음만 허전해지지요. 이렇듯 가난을 부르는 소비 습관은 특별히 사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습관들이 우리 지갑을 조금씩 비워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매달 반복될 때입니다. 작은 새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장 구멍을 크게 벌려놓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9가지 소비 습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돌아봤을 때 혹시 이건 좀 고쳐야겠다 싶은 점이 떠오르시나요? 이 시간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신다면 앞으로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필요보다 욕심이 앞선 충동 구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소비 습관이 바로 충동 구매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분명 두세 가지 물건만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카트가 가득 차 있는 경우 많으시죠? 홈쇼핑 채널을 틀었다가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혹해 리모컨을 눌러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인 알림이 울려서 안 사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이런 충동 구매는 대부분 필요보다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당장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이지만 순간적인 기분을 채우기 위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몇 번 쓰지도 않고 구석에 쌓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카드값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생활비는 늘 빠듯해지고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는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굴리게 됩니다. 충동 구매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남는 건 후회와 압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괜히 샀다가 쓰지 않는 물건, 집안에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잦은 소액 지출. 큰 돈을 쓰는 건 조심하지만 작은 돈 앞에서는 마음이 쉽게 풀리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1,000원, 2,000원이 뭐 대수야라는 생각 말입니다. 커피 한 잔, 군것질거리, 잡다한 생활용품들.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1년을 합치면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해볼까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군것질, 편의점 지출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는 건 짧은 만족감뿐 손에 잡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소액 지출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매일 조금씩 배를 가라앉히듯 생활비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넘긴 지출이 한 달 합쳐보니 깜짝 놀랄 만큼 커진 경험 있으신가요? 3. 할인과 적립에 속아 불필요한 소비. 할인과 적립은 똑똑한 소비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갑 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만 반값, 적립금이 사라집니다. 같은 문구를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손이 가게 마련이지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할인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싸니까 산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쓰지 않는 물건이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엔 돈이 부족해집니다.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천 원 적립되었다고 해서 굳이 물건을 더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이런 소비 패턴은 우리 마음속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물건들은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짐이 되곤 합니다. 진짜 현명한 소비란 할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싸게 산 것이 아니라 안 산 것이 가장 큰 절약이라는 말 새겨볼 만합니다. 4. 외식과 배달에 너무 기대는 생활.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집밥을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국 하나 반찬 서너 가지여도 따뜻한 밥 한 끼면 마음이 든든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보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맞벌이를 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분들은 나 혼자 먹으려고 차리자니 번거롭다라는 생각에 간단히 배달을 시키거나 가까운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반복되면 어느새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밥 한 끼 배달비까지 합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루 한 번만 시켜도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같은 돈으로 장을 봐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두세 배는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지요. 결국 외식과 배달에 기대는 생활은 시간을 아끼는 대신 돈을 잃는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짠맛, 기름진 맛에 길들여지면 혈압 혈당 관리가 어렵고 병원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편리함 때문에 지갑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은 귀찮으니 배달시켜 먹자 하고 자주 하시진 않으신가요? 잠깐의 편리함이 결국 생활비와 건강을 함께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체면 때문에 하는 과소비. 우리 사회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참 많습니다. 돌잔치, 환갑잔치, 결혼식, 장례식, 크고 작은 모임들. 그 자리에서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혹은 남들 눈치가 보일까봐 더 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모임에 갈 때마다 새 옷을 사 입고
선물도 괜히 싸 보일까 걱정하며 더 비싼 것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 지갑은 금세 가벼워집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체면은 잠시, 빚은 오래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해진 소득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지출이 반복되면 생활이 점점 더 빠듯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소비를 세세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었는지, 선물을 크게 했는지,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나의 카드값 뿐이지요. 현명한 태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체면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먼저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의식해서 본인 형편보다 더 크게 쓰신 적은 없으신가요? 6. 카드값은 다음 달로 미루는 습관. 카드는 참 편리합니다. 현금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결제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안 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덜합니다. 통장에서 바로 줄어들지 않으니 마치 공짜로 쓰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끝나고 명세서를 받으면 그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충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할부는 더 위험합니다. 한 달에 얼마 안 되네 하면서 몇 개씩 할부를 쌓다 보면 나중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출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늘 부족해지고 심하면 빚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카드를 자주 쓰면 돈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현금을 직접 쓸 때는 손에서 지폐가 빠져나가는 무게를 느낄 수 있지만 카드는 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돈을 쓰는 것과 돈이 줄어드는 것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지요. 현명한 소비 습관은 카드를 최소한으로 쓰고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무게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지갑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카드만 의지하고 계신가요? 7. 취미와 여가에서 선 넘는 지출. 나이가 들수록 여가와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등산, 낚시, 골프, 꽃꽂이, 노래교실, 여행 등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하루가 즐겁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즐거움이 분수를 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한다면 장비가 끝이 없습니다. 낚싯대, 릴, 미끼, 의자, 심지어는 차량까지 하나둘 사다 보면 집 한쪽이 장비 창고처럼 변합니다. 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만 하고 골프채를 새로 사고 필드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한 달 생활비가 훌쩍 줄어듭니다. 취미 생활은 즐거워야 하는데 지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갑이 따라주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결국 즐거움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취미는 더 이상 삶의 활력소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것에서 옵니다. 꼭 필요한 장비만 갖추고 형편에 맞는 범위 안에서 즐기면 취미가 삶을 채워주지만 욕심이 앞서면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지갑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8. 안 쓰는 구독정기 결제 방치. 예전에는 신문 구독이나 잡지 정도가 전부였지만 요즘은 구독 서비스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 채널, 인터넷 영화, 음악, 휴대폰 요금제, 심지어는 건강 보조제까지
매달 자동결제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는 보지 않는데 결제는 계속되고, 음악은 듣지 않는데 요금이 빠져나가고, 건강식품은 쌓이는데 정기구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매달, 매년 반복되면 큰 돈이 됩니다. 정기결제의 무서움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지출하는 실감이 없지요. 그래서 더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면 1년 뒤에는 수십만 원, 몇 년이면 수백만 원이 사라집니다. 현명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내가 실제로 쓰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해지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항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휴대폰이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결제, 정확히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9. 노후 대비 없는 소비생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소비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앞의 즐거움에만 집중해 저축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면 노후의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나 손주의 도움 요청,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준비된 돈이 없으면 불안과 걱정이 크게 밀려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끼고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차이가 미래를 바꿉니다. 하루 10,000원이라도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그 돈을 모아두면 몇 년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돈 걱정 안 하는 삶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지금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낀 10,000원이 내일의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의 즐거움만 챙기느라 내일의 안전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 가난을 부르는 9가지 소비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충동구매, 소액 지출, 할인 유혹부터 외식과 체면, 소비, 카드 사용, 그리고 취미 구독 노후 대비까지 돌아보면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습관들입니다. 사실 돈을 쓰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써야만 그 가치를 발휘하지요.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순간의 만족에 휘둘렸으면 후회가 남고 삶의 안정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곳,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면 돈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충동 구매 대신 장바구니에 필수품만 담아보는 겁니다. 혹은 매일 마시던 커피를 한 번 줄이고 그 돈을 저금통에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펴 필요 없는 정기 결제를 해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통장이 비어 있으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든든하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철 지나면 잊히는 물건보다 함께 웃으며 나눈 한 끼 식사와 추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돈을 쓰되 물건보다 사람과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비싸게 산 것이 절약이 아니라 안 산 것이 절약이다.
이 말처럼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